갈비뼈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커핑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떠먹는 건 독자님들이 직접 떠드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헤드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뭐 헤드 정렬하는 거. 회원님께서 물어보셔갖고, 독자님들께서 물어보셔갖고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콜론디는 언제나 대본 없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좀 어미가 늘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들은 좀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편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더 루즈하게 흘러갈 경우에는 여러분들 2배속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뭐 정배속으로 보셔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 헤드를 딱 놨을 때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을 딱 놨을 때 헤드를 딱 놓으면 이렇게 딱 일자로 딱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열어서 놔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이렇게 덮어서 놔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고, 또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드를 열어서 셋업한다 혹은 덮어서 셋업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헤드마다 달라요. 많은 교수가들이 헤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뭐 혹은 열어서 놔야 된다, 덮어서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열어서 놔야 되는 클럽을 갖고 있으니까 열어서 놓는 게 맞다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똑바로 놓고서 셋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들은 또 이게 이렇게 놔야만 또 맞는 클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면, 골프 클럽은 우리가 딱 보면 모든 클럽은 토에 무게가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언은 훨씬 심하죠. 드라이버도 토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간혹 가다가 힐이나 중앙에 그 무게 중심이 결집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토에 많은 무게가 실려져 있고요. 이 무게가 높다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갈 때 항상 무거운 부분이 그 방향으로 쏠리게끔 그냥 물리 법칙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헤드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회전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로 들어가게, 백스윙을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클럽은 다소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억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가는 것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픈하면서 가는 것을 극도로 찬성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들마다 얘기가 다 다르다는 이유는 바로 클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럽마다 이것을 열면서 가라 혹은 그냥 이 상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헤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야 함이 맞다는 거죠. 내가 토에 많은 무게를 실어져 있는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도 덮어서 가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토가 무겁습니다. 토가 무거운 헤드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를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죠. 근데 토가 무겁죠. 하지만 회전하는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무거운 토가 일로 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막게 돼요. 팔로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부터 역행하기 때문에 클럽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클럽을 이렇게 덮어서 들면 더 무겁고, 이렇게 열면서 회전하면 훨씬 더 이 토가 순행하는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보시면 바로 헤드를 열면서 가니까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헤드를 덮으면서 가, 그리고 수많은 프로들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대 30 정도로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70은 헤드를, 이 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프로들이 있고,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순행하게 둬라 라는 프로들이 한 30%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30%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덮어서 가게 되면 클럽이 무거워지고, 클럽이 무거워지니까 왼팔로 들지 못하게 되고 오른팔로 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오른팔을 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측하는 게 아니라 오른팔로 드니까 외측할 확률이 커집니다. 플라잉 엘보라고 하죠. 외측할 확률이 커짐으로 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외측을 하면 팔이 이렇게 각도로 변하기 때문에 손목은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왼손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핑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외측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얘가 내측했다면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외측돼서 오른쪽 옆구리에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옆구리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갈비뼈 부러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치는 분들이 대부분 갈비뼈가 조금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조금 겪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클럽 자체가 오른쪽에 옆구리를 치기 때문에 딱 치는 순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자, 그러면서 궤적은 변하고 공은 얇게 맞는다거나 혹은 헤드가 이렇게 누워서 맞아갖고 공이 떠서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지금 3편째 찍고 있는 건데 이 3편째 찍었을 때 제가 항상 정답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안합니다. 또 정답이 없어요. 클럽을 자기가 딱 놨을 때 이 클럽은 열면서 가는 거다 혹은 그냥 덮어서 가는 거다, 요거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 것 같다.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 토에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들은 여기에 샤프트가 조금 더 많이 무거운, 뭐 예를 들면 120g 막 이렇게 되는 스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덮어서 들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굉장히 무거운 샤프트가 꽂혀버리면서 이 토의 무게와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을 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무게의 분배가.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뭐 950이라든지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샤프트를 꽂게 되면 아무래도 토의 무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무거운 클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토의 무게가 집중돼도 이렇게 헤드를 약간 덮어서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가벼운 샤프트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경우에 조금은 이런 플라잉 엘보라든지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가벼운 클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힘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힘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왼팔, 특히 오른손잡이인데 왼팔로 클럽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른팔로 들 수 있는 문제를 애초서부터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오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이제 이게 토행이냐 힐행이냐 어디에 좀 더 무게가 더 집중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조사에다가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토와 힐에 어느 정도의 무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아마 없지 않을까. 이 제품 자체를 생산 설계해서 납품받는 그런 국내 업체들보다 차라리 생산하는 업체에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을 가장 중앙에 또 놓게끔 하는 것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치는 사람에 따라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목에 힘이 약하면 조금 헤드를 열면서 가야 그나마 얘가 순행을 해서 가볍게 편안하게 백스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손목에 힘이 조금 강하면 약간 살짝 덮어 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왼팔로 든다는, 왼팔로 회전한다는 그 전제를 걸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많은 제조사들, 특히 한국에서 이 총판들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이 클럽을 딱 봤을 때 이쪽에 보면 바운스 보면 솔 보면 토 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두꺼운 게 있고요. 힐 쪽이 되게 얇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완전 집중한 거예요. 토에 집중한 거예요. 토의 무게를 집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토의 무게를 집중하게 되면 헤드에 회전이 많아집니다. 헤드에 회전이 많아지고
두 번째, 회전할 때 공이 탁 맞으면 엄청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초심자의 클럽일 경우에는 토가 조금 두꺼운 게 조금 많을 수 있다. 근데 상급자로 갈수록 토의 두께와 힐의 두께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토와 힐이 무게가, 이 두께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중앙이나 힐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초심자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헤드의 회전량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클럽이 많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 체와 초급자 체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이제 요 클럽의 이제 설계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께가 거의 같고 여기 아래 뭐 두께는 거의 다 같은데 끝에다가 뭐 텅스텐을 넣는다거나 해서 무게 중심을 좀 더 일로 쏟아놓고 초심자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초심자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클럽을 처음에 생산했을 때부터 이쪽에 무게를 조금 더 토의 무게를 많이 실어주는 그런 클럽 자체가 원래는 초심자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 로프트와 뭐 예를 들어서요, 로프트와 샤프트의 그런 강도만을 보고 이거는 뭐 초심자용이다, 뭐 상급자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클럽의 그런 무게 중심 설계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요거는 초심자용은 아니다, 좀 상급자용 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설계적인 면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해서 이거는 초심자용이 아니다, 이거는 초심자가 쓰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이 클럽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클럽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열어서 놓을 수도 있고 덮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립을 쥐었을 때 헤드를 열어놓고 스트롱을 쥐고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너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헤드를 덮어놓고 핸드 퍼스트를 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스트롱 그립을 쥐일 경우에, 훅 그립을 쥐일 경우에는 이 클럽 자체가 약간 디로프팅 됩니다. 여기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시면 살짝 그러니까 훅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것은 좀 더 클럽을 사용하는데 난이도를 더 올려 잡는 그런 그립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훅그립을 절대로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훅그립을 잡게 되면 이쪽에 이 리딩 에지를 보면 훅그립을 잡으면 디로프팅 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리딩 에지가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뒷땅, 탑볼 등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을 정확하게 컨택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딩 에지, 이 트레일링 에지가 땅에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셋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알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그 골퍼분들이, 많은 프로들에게 배울 때 프로들은 또 훅그립을 거의 다 뭐 또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훅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쳐야만 뭐 슬라이스도 안 난다, 공이 눌려 맞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골퍼들에게 좀 현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장기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은 그립의 파지법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업을 딱 했는데 이렇게 살짝 핸드 퍼스트라기보다는 클럽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일자가 돼 있을 때요, 클럽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샤프트가 있으면 얘를 7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살짝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도수로 따지자면 한 3도 정도 살짝 기울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트레일링 엣지가 땅에 그렇게 막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웨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 정도까지는 기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긴 채일수록 요렇게 잡게 되면, 핸드 포스트를 먼저 하게 되면 헤드가 많이 덮이지 않고 되려 열리는 효과를 좀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롱채일 경우에는 살짝 요런 식으로 잡는 게 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을 조금 봤는데, 댓글에 제가 이 댓글을 봤어요. 뭔가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라라고 정확한 해결법을 제시해달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뭐 신체 상태, 뭐 나이, 그런 팔 길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각도, 척추각도, 그 다음에 그런 체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등등, 골프에 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게 조금 많은 저와 생각이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결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저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피팅을 받고 클럽이 본인에게 맞는다는 그 전제 하에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제가 그 해결법을 제시하면 그 해결법은 해결법이 아니라 되려 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한테 레슨을 그러니까 저한테 레슨을 받고자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레슨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힘듭니다. 레슨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켜서 결과로 도출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를 할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몸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동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피곤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저는 레슨을 조금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차라리 레슨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클럽을 잘 맞춰줘서 그 클럽에 몸을 맞추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레슨을 좀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뭐 돈을 받아, 뭐 레슨비를 받아서 뭐 1회에 원포인트 레슨에 뭐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돈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받아봐야 뭐합니까? 다음날 되면 다 까먹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몸에 적응이 안 돼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에서 그게 실현화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한다, 안 한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 안 한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 돈을 안 받아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이더라도, 조금은 약간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회전하고 저렇게 회전하는구나에 대한 원리를 알려드리고, 자신이 가진 그 클럽의 그런 설계에 따라서 스윙이 조금씩 제 이야기를 듣고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감추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독자님이 저한테 만약에 오셨어요. 그러고 저한테 오셨는데 갖고 있는 클럽이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갤러웨이 엑스포지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 해당 클럽을 갖고서 CPM 측정하고요, 밴딩 포인트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측정하고요, 스윙 웨이트 같은 거 측정하고, 길이 측정하고, 로프트하고, 라이각, 그리고 클럽의 총 중량, 샤프트의 중량, 그립의 중량, 헤드의 중량 등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하나만요. 7번만요. 그래서 그 7번만 갖고서 딱 갔는데 이 클럽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클럽이고, 이 사람은 클럽을 바꿀 생각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는 거고, 그러면 스윙 방법을 그 클럽에 맞게끔 제가 고쳐드려야 돼요. 고쳐드리고 왜 이렇게 고쳐야만 하는지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공이 잘 맞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 방법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 바로 한 번호 위, 한 번호 밑에 6번과 8번은 또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골 때리죠. 샤프트의 힘이 또 그 샤프트, 그 헤드마다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로프트와 라이가, 그리고 맞았을 때의 다이나믹 로프트와 다이나믹 라이가 그 6번과 8번이 또 다를 수 있어요. 7번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은 제가 잘 맞게 해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또 7번에 또 빙의해서 또 뭔가에 좀 다른 그런 스윙 방법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6번은 7번보다 길지, 그러면 6번은 7번보다 기니까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땅에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땅에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8번 같은 경우에는 8번은 7번보다 짧지, 그러면 땅에 좀 덜 떨어지네, 그럼 더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드렸을 때 이 부분들은 이렇구나, 저 부분들은 저렇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지식을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제가 움직이면 뭔가가 변할 겁니다. 스스로가 움직이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를 바꾸시지 않을 거라면 그 체가 조금 요구하는 그런 스윙을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라는 거죠. 재밌는 건 14개, 우리가 클럽을 총 14개 들고 다니고 뭐 그 이상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미만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 우드가 원하는 스윙이 따로 있을 거고요. 56도 웨지가 갖고 있는 그런 스윙을 원하는 그 스윙이 또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는 14개의 스윙을 재갖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가 조금 어렵고, 그 어렵기 때문에 더 재밌는 그런 매력적인 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을 딱 놨을 때 어떤 정렬이 맞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지금까지 해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이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깨어있는 그런 골프 스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깨인 분들은 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아르키메데스처럼 약간 그런 유레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유레카가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온다면, 이게 무슨 뭐 신흥 종교 같은데, 그 깨달음이 온다면 충분히 그 깨달음을 적용을 해서 클럽에 적용을 해서 스윙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여러분들 클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스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에게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제가 조금 더 골프계의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입심이 세지고 조금 더 그런 골프계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한 번씩 클릭해 주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골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영상을 또 추가로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골런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승.